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제가 어제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경계선 지능 자녀를 키우는 초등학생 엄마들이나 치료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치료라든지 학습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가장 이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이의 어떤 학습 태도나 습관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아이가 10분 내로 할 수 있는, 딱 보는 순간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바로바로 어떤 학습 상황에서 자신의 인지적인 기능을 바로 이렇게 불꽃이 튀기는 것처럼 바로 스위치 원을 시켜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이제 시간이 길게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내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물론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온전히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끝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집에서나 치료센터에서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그럼 10분 내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필사하는 거를 주로 많이 시키고요. 물론 그랬다고 해서 뭐 한 페이지를 똑같이 그냥 단순히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반듯하게 글씨를 정확하게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저는 아이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저하고 오랫동안 연습을 수업 시간에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아이가 물론 집에서 내가 원장님하고 했던 것처럼 충분히 글자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한 페이지를 정확하게 필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그 시간이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이가 어떠한 책을 보고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충분히 그것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하고 인지해서 똑같은 거를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이에게는 상당히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필사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거는 10분 내로 끝낼 수 있는 게 좋다라는 거. 특히 어머님들이나 치료사들은 알게 모르게 이제 획일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교재나 어떠한 책을 필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이가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실행력을 높여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의 두 번째 방법으로 아이가 어떤 것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쨌든 제가 처음에 첫 번째 방법에서 얘기했듯이 퍼뜩 이거 쉽네 내가 해버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냉큼 그리고 한번 잡았으면 정말 후다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선 지능 70대나 뭐 80대 정도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과 90대 중반 그 다음에 100 초반에 있는 이런 정상 지능 범위에 있는 아이들과의 어떤 학습의 어떤 수행 능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결과의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정상지능 아이들은 바로바로 10개의 과제를 바로바로 하나씩 해결해서 바로바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들이 10개를 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지능 아이가 2시간 동안에 10개의 과제를 끝낸다라고 했을 때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거의 2개나 3개 정도 똑같은 10개를 제시해 줬어도 2시간 동안 2개나 3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정상 지능과 달리 일반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상당히 뜸들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변으로 시선이 자꾸 분산되고 과연 자신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불안, 걱정, 많은 어떻게 보면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인데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딴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딴짓을 한참 하다가 엄마나 치료사들이 보니까 하나 끝내고 또 딴짓 하다가 하나 끝내고 그럼 결국은
2시간 동안에 많이 해야 2개와 3개밖에 끝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지금 경계선 지능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치료사들이 옆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얘는 뜸을 들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왜 자꾸 멍 때리고 앉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도 분명히 정상지능 또래의 아이들처럼 바로바로 끝내면서 해내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과연 이 아이가 다루고 있는 학습 내용이 과연 이 아이가 현재 자신의 온 능력을 발휘해서 10개를 끝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인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러한 컨텐츠인지, 아니면 그냥 치료사나 엄마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이걸 시키자고 하는 것인지, 결국은 이 컨텐츠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엄마나 치료사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꾸 주변에서 시키던 것을 그대로 아이에게 자꾸 시도해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이렇게 뜸을 들이는 아이들은 과제에 대해서 몰입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게 상당히 늦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는 있지만 생각이 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파고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고 자꾸 미루게 되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미룬다라는 것은 같은 또래의 친구가 10개를 해결하는데 자신은 겨우 미루고 미뤄서 겨우 손댈 만한 것을 찾아서 2개, 3개를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상당히 엄마나 치료사들이 아주 예민하고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FI를 배운 치료사들에게는 제발 좀 인지기능을 잘 보고 이 아이가 내 눈앞에서 어떤 데서 인지적으로 약간 이렇게 멈춤이 생기는지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치료사들 수준에서는 뭐 저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눈앞에서 보여줌에도 놓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아직 이제 우리 한국 치료사들이 이런 FI에서 말하는 인지적인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험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컨텐츠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과제나 문제집이나 학습지나 이런 모든 컨텐츠에서 상당히 아이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정말 흐릿흐릿한 기억과 어떤 배웠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개 속이니까 당연히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은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게는 점점점 짙은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데도 보지 못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은 실패하게 되고 점점점 안개 속에서의 그 경험이 불안으로 다가오고 나는 10개를 해낼 수 없을 거라는 어떤 그러한 한계를 갖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쉬운 과제에서 아이가 생각한 대로 실행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맞냐 틀리냐 보다 내가 어떻게든 이 결과를 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멈추지 않고 바로 실행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아이가 느껴야 되고, 도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씩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제가 많이 아이들에게 일단 트라이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그 피드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냐 틀리냐라는 피드백도 물론 아이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내가 생각을 하고 접근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나름 내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예상이 될지에 대해서 아이가 좀 상상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거야가 아니라 이런 게 나올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런 값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수학이나 과학처럼 뭔가 인과관계가 정확한 것들이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자신의 어떤 학습 능력이나 인지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상당히 만약에 지능이 경계선 뭐 70대 초반이나 60대 후반이었다. 그러면은 정말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나 이렇게 치료사나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답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그 문제를 생각대로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각을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10문제를 지어주고 풀게 하는 것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를 계속 아이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풀어서 아이에게 어떤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레파토리,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되어가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이는 결국은 그러한 게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고 긍정적 경험이 되어서 혼자 시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 치료사나 부모랑 했던 얘기를 떠올리면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양을 다루는 것보다 상당히 아이가 꼭 알았으면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 아이가 정확한 정보를 떠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는 궁금한 것들을 올바로 질문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나중에 하지 말고 생각을 지금 하자. 그리고 모르는 건 질문을 하자. 생각은 질문으로 연결이 되면 이 아이가 거기에서 얻는 걸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부모나 치료사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실패 경험을 카운트하고 머릿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네가 해봐라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상당히 모델링과 가이드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실행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아이가 머릿속에 그냥 맴도는 것을 그냥 어렴풋이 그럼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바로바로 말로 해보고 그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질문을 통해서 점점점 해결책으로 다가서는 그러한 액션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주변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이드를 잘 해줘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이 아이가 다뤄야 될 콘텐츠는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의 수준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양은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가 바로바로 생각이 머릿속에 맴도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생각을 이어가서 뭔가 해결책으로 이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모르는 것들은 바로바로 질문으로서 자신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추는 쪽으로 유도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들 조금 이렇게 방식으로 잘 이끌어 가다가 상당히 양을 많이 늘려서 아이에게 반복 훈련을 시키는데요. 저는 초등 저학년일수록 절대 양은 늘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 아이가 어떤 해결책을 하나를 전략적인 사고를 하나 담았다면 그게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실생활로 연결되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단순 기술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이 아이가 더 고차원적인 사고로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방법은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보자.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계속 그 문제를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이하고 많은 방법을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엉뚱한 딴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체크해 가면서 이 아이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접근해가는 생각이 끊기지 않고 다른 쪽으로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계속 아이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풍부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경계선 지능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고학년이 됐을 때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고학년인데 경계선 지능이다. 그러면 거의 2, 3년은 경계선 지능인 상태로 살아온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갑자기 4, 5, 6학년에 어려워지는 그런 모두 교과목에 맞춰서 따라가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래서 좀 더 상당히 결과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예측이 빗나가지 않는 수학이나 과학이 경계선 지능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다, 이런 걸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 엄마나 치료사들이, 학습 치료사들이 제대로 수학을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문제만 연산으로 푸는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 그런 교육은 아이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국 그냥 단순한 손으로 풀어서 계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은 아이에게 아무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모님들이나 치료사들이 수학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두 번째 알려드린 대로 양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좀 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이가 알고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말로 글로 잘 풀어내는지, 그러려면 당연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아이가 막혔던 부분은 반드시 질문으로 물어보는 쪽으로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아이가 갑자기 머릿속에 짠하고 풀어서 답을 쓴다? 저는 이거는 정상 아이들도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생각하고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결국은 1, 2년 안에 그 아이는 학습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두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을 계속 이끌어가는 게, 아이가 계속 생각을 그 과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홀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상당히 결과 위주로의 학습이었다. 아이가 생각과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냉정하게 인정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부모들이 버리지 못하고 치료사들이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아이의 사고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결과가 몇 개에서 몇 개가 맞았느냐로 자꾸 부모들한테 어필을 하는데,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뭘 하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경계선 지능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애매모호하게 왔다 갔다 한다라면 이 아이는 정말 경계선 지능이 어느 순간 우리 남북한의 휴전선처럼 넘지 못하는 그러한 평생 눈앞에서 멈춰야 되는 그런 선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초등 저학년 부모님들 정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나하나씩 잘 다져가시면 조금 더디더라도 분명히 경계선 지능을 극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센터들에서 하는 방식으로 계속 엄마가 집에서 재탕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혀 아이에게는 도움이 안 될 거다. 근데 경계선 지능 아동이 중학교, 고등학교 6년에서 보내는 그 시간의 고통은 정말 아무도 모를 거라는 겁니다. 오직 그 아이만 온전히 겪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